하이 여러분, 갈치, 참치, 꽁치, 물치료 완치. 저는 이번 물리치료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물치박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과 함께 물지의 세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그럼 사연 속으로 모아. 28살 직장인인 A씨는 그 충격으로 하루에 20시간 이상을 침대에 누워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야마하하하하 브레이커. 결국 A씨는 허리 통증과 골반 통증 때문에 집 근처 병원을 찾았는데요. 엑스레이 촬영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허리와 골반이 아픈 걸까요? 플리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자, 사연 잘 보셨나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허리도 아니고 골반도 아닌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바른 자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물리치료사 정은호 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월드 캠프에 강사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닥터바디 재활센터 팀장으로 있는 정은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이게 굉장히 바른 자세에 대해서 건강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말하는 이 올바른 정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 현대인들이 생활을 할 때는 스마트폰도 그렇고 아니면 컴퓨터도 그렇고 웬만한 일상생활 활동들이 내가 가만히 선 상태에서 앞쪽에서의 행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뒤쪽에 있는 근육보다는 앞쪽에 있는 근육의 활동량도 많고, 그리고 쉽게 짧아진다든지 아니면 짧아진 위치에서 이제 고착되기 쉬운 포지션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 라인이 짧아지게 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헤드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앞쪽으로 나왔을 때에 밑으로 내려가는 이 중력선이 다 깨져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치료사들이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교정을 하게 됐을 때에는 탑앤다운 전략, 즉 머리 위에서부터 이렇게 교정을 하고 내려가든지 아니면 다 발에서부터 치고 올라와서 교정을 하고 내려가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다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들이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은 공부를 하고 있죠. 깊은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맨 마지막 포지션은 제가 알려드리는 포지션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스쿼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폼롤러 위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현대인들이 깨져 있는 포지션이 보통은 이렇게 나가고, 요게 나갔을 때에 요쪽에 있는 견갑대 역시도 앞쪽에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으로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들이 공부를 할 때 보면 이제 위닝 스캐플라라고 해서 여기 견갑골이 들려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병원에 오시는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들려있는 경우보다 앞에서 현대인의 생활에 맞게끔 견갑골이 앞쪽으로 돌아가는, 즉 전문적인 용어로 티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장에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보면 우리 숄더 패킹 해주세요 라고 하고 견갑골을 피고 아래쪽으로 끌어당기죠. 그래서 이런 포지션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오는 거는 별로 좋진 않아요. 머리 아마 기억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 있는 반대편으로 그냥 살짝 펴주고 당겨준다는 큐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게끔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중력이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운동 전략이 다 바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를 안쪽으로 넣어주셔야 되는데, 필라테스라든지 요가에서 보면 친인이라고 해서 턱을 당겨주세요 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턱을 당겨줬을 때는 우리가 두개골이 있는데 위쪽에 있는 상부 두개골이랑 아래쪽에 있는 아래턱이 분리되어 있어요. 즉 이 맨디블이라는 뼈만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별로 좋지 못한 얼라이먼트가 나온다는, 정렬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의 포지션은 시선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세팅을 할 때는 시선을 약간 위를 바라봐 주시고요. 그리고 인중 있죠? 인중부터 두개골이에요.
인중이 살짝 뒤쪽으로 빠진다는 큐를 줬을 때에 생각보다 좋은 위치에서 두개골이 떨어진다는 거죠. 조금 경직되어 있는 포지션이긴 한데 생각보다 노출 빈도수가 많아졌을 때는 굉장히 좋은 피드백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상부 이쪽에 있는 어깨 라인이랑 경추의 수정이 끝났죠. 그러면 목 척추, 등 척추, 허리 척추를 영역을 나눠놨어요. 이 영역별로 특성이 있는데 흉추 같은 경우는 경추가 앞으로 나오니까 사람이 쏟아져서 걸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흉추를 과하게 뒤로 빼요. 그래서 우리 흔하게 말하는 구분등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굽어져 있으면 헤드만 넣어주면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펴줘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이 샌드위치 관절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우리 혹시 아이언맨 보셨습니까? 아이언맨 보면 여기서 불빛이 나오죠? 여기 내가 후레쉬를 박아놨는데 빛이 이쪽 면을 향해서 쏘고 있어요. 그 면을 천장 쪽으로 한번 올려주실래요? 라고 했을 때에 체스트가 업이 됩니다. 요게 올라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조금 이 같은 척추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요추가 더 과하게 전만이 가중되게 됩니다. 요 포지션은 허리에 굉장히 좋지 못한 포지션이에요. 예컨대 헬스장에서 이런 땡기는 운동을 할 때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이렇게 잠가주고 땡겨라고 이 티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건 별로 좋지 못한 관점입니다. 재활적 관점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과전만됐을 때에 뒤쪽에 있는 관절면이 압박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는 살짝 밀어 넣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흉추가 같이 딸려왔죠. 그래서 얘는 올려주고 얘는 넣어주세요 라고 큐를 했을 때에 좋은 정렬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요 정렬을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좀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울을 보시면서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티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렬에 대한 이 인지가 가능해졌다면 이제는 벽을 이용해서 진행을 할 건데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내 피부에서부터 느껴지면서 머리 쪽으로 쏘아 올려주는 감각이 있어요. 초보분들이 바로 운동을 진행했을 때는 100이면 100 이게 좀 힘든 위치에서 이게 깨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피부를 벽으로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와주실까요? 그래서 이쪽 면에 피부를 다 붙여줍니다. 우리 워렌젤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운동이죠. 많은 논문에서도 이 운동은 얼라이먼트를 잡아주기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벽에 이 발이 너무 가까우면 이분이 좋지 못한 정렬에서 바른 정렬로 잡았을 때 좀 버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난이도를 낮춰주는 거는 발이 살짝 앞쪽으로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쵸? 이렇게 나왔을 때 척추가 벽에 살짝 깔려주죠? 오케이, 좋아요. 요때 지금 제가 말했던 그 정렬이 이 벽에 좀 밀착됐을 때에 조금 더 유사한 모션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위를 바라봐 주시고 턱 살짝 당겨주시고 그리고 가슴은 앞쪽으로 되어 있던 게 살짝 뒤쪽으로 가주시고 손 한번 살짝 이렇게 한번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요 위치에서 후레쉬를 위쪽으로 비춰주세요 라고 했을 때 등 척추가 따라온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봐요. 제가 손이 쑥쑥 들어가죠. 요 추가 과전만되어 있는 상태는 결코 좋지 않아요. 애든 어른이든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린 위치에서 벽 쪽을 향해서 척추를 살짝 붙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그 정렬의 극단적인 위치로 정렬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극단적인 위치가 인간 몸에 굉장히 좋은 기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무너져 있는 형태라면 운동 개념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렌젤 운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위치에서 팔을 들어 올리면 들어 올릴수록 요게 깨지려고 하는 저항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요게 끝까지 극단적으로 올리면 어쩔 수 없이 딸려옵니다. 이 허리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볍게 올려주고 그리고 다시 천천히 가볍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알다시피 헬스장에서도 운동을 할 때 보면 근육이 수축할 때에 숨을 내쉬어주죠. 그래야 우리 척수라든지 이런 이 브레인의 압력이 맞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버거운 상황에서 숨을 내쉬어주는 게 우리 바이오 리듬에 조금 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손을 위로 뻗어주는데 갈 수 있는 범위까지 숨을 내쉬면서 가주시고 척추는 떨어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피부로 계속 느끼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원위치. 이게 빨리 좋아지고 싶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인 위치로 가잖아요. 어차피 습득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감기약을 30일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난 빨리 낫고 싶으니까 30일치를 다 잘라가지고 입에 다 털어넣어요.
당연히 흡수를 못하겠죠. 인간은 하루에 성장할 수 있는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스트레칭도 그렇고 이런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척추를 가지런하게 놓은 위치에서 내가 이 정도면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다 라는 위치에서 가볍게 벽을 타고 살짝 올라가고 이 정도 괜찮아요. 천천히 내려오고 다시 액션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위치. 좋습니다. 요거를 하루에 한 12개에서 4세트 정도 진행해 주신 거 좀 선호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다시 서 주실게요. 좋아요. 요까지 했으면 우리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에는 머리를 당겨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후에 갔을 때는 까먹어지기 쉬울 겁니다. 우리 좌뇌는 언어의 영역이라고 하고 우뇌 같은 경우는 이미지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라고 하는 거는 좌뇌의 저장 용량이 100MB면 우뇌의 저장 공간은 1TB예요. 즉 요거를 이미지화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셨을 때에 조금 더 머릿속에 오래 각인될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풍선이 달려 있는데 당신의 머리를 쭉 잡아 당긴다고 하고 쭉 들어주기를 크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아까 말했죠. 후레쉬가 있는데 위로 올려주세요. 이쪽 배에는 지금 아주 무거운 항아리를 가지고 내가 앞에서 쭉 밀고 있어요. 그때 배는 같이 납작하게 들어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요거를 묶어서 여러분들은 업라이트를 맞춰야겠다 라고 기억을 하면 업라이트, 풍선과 후레쉬와 항아리 라고 기억했을 때 훨씬 더 오래 기억 속으로 각인되는 게 효과가 좋을 겁니다. 좋아요. 요렇게 했었으면 여기서 우리 브레인은, 우리 뇌는 이런 단순한 움직임에서는 사실은 머릿속에서 진하게 기억되지 않아요. 진하게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은 교정적 의미를 작게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션을 응용해서 운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피부로 닿아서 조금 이런 촉각적인 피드백에 도움을 받았죠. 이런 촉각적인 피드백을 주기 좋은 게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롤러예요. 그래서 너무 딱딱한 롤러보다는 어느 정도 탄성 있는 롤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롤러를 등에 깔고 누우실 거예요. 아마 많은 건강 매스컴에서 소개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척추 부위랑 쭉 일직선으로 놔두고 최대한 이 라인을, 척추 라인을 이 폼롤러와 수직으로 맞춰주세요 라는 큐를 주고 여기서 한번 움직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요 위에 올라오실게요. 자, 위에 올라오셔서 그렇죠. 엉덩이를 깔아놓고 이렇게 누워주실게요. 천천히. 좋아요. 엉덩이부터 머리까지 가지런하게 나아졌나요? 네. 좋아요. 하지만 이게 척추 측만증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좀 각이 크면 휘어지기 때문에 폼롤러에 다 닿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운동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했던 업라이트를 선 위치에 세우세요. 벽에 세우시고. 우리 전화기 선이 꾸불꾸불하죠. 거기서 길게 늘어졌을 때의 전화기가 일직선으로 펴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척추 역시 보통 우리 한국인들은 80%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가 있어요. 요거를 펴준다 생각하고 쭉 길게 뽑아내고 업라이트를 맞춰보십시오. 생각보다 좋은 피드백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은 구분등이나 거북목 그리고 허리에 통증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또는 우리 성인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운동입니다. 자, 그대로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자, 턱은 당겨주시고 척추가 지금 닿여있죠? 네. 보다 벽면보다는 좁은 공간에서 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머리에서 인지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누가 풍선을 머리에서 잡아 당기고 후레쉬는 위쪽을 비추고 위에 쪽은 항아리로 누르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에 척추가 가지런하게 다 달라붙나요? 네. 좋아요. 그럼 이 위치에서는 폼롤러 같은 이런 운동 장비들은 좌우로 이런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쪽에 있는 근육을 이루고 있는 코어 근육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네들은 불수의적으로 움직여주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헬스장이라든지 물리치료실에 갔을 때 이런 폼롤러나 짐볼 위에서 굉장히 운동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런 불수의적인 움직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머리에서 내 위야 이제 소화하게 움직여줘 라고 큐를 주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 알아서 반사적으로 움직여줍니다. 이런 코어 근육들 역시도 여기서 불안정한 기전 위에 있을 때에 얘들은 내가 이 롤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수축을 해야 되겠거니 하고 수축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 위치에서 기저면이 롤러에 깔려있는 거 하나, 손바닥에 있는 거 하나, 그 다리에 있는 게 하나씩 있죠. 그래서 얘들을 한 손씩 떼면서 요 자극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각인시킬 거예요. 이런 입체적인 각인이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병원이라든지 헬스장에 가서 나 거북목을 고쳐야겠어 라고 하고 세라밴드 같은 걸 이렇게 머리에 감아놓고 뒤쪽으로 쭉쭉 빼지 않습니까? 뺐을 때 그때는 굉장히 피드백이 좋아요. 머리 들어간 것 같은데 다시 집으로 가가지고 거울을 봤더니 이게 다시 앞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리턴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 머리 같은 경우는 단순한 움직임은 기억하지 않아요. 즉 팔꿈치를 굽히고 피는 거는 기억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컵을 잡는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들어 올리는 행위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을 좀 더 진하게 각인시켜요. 즉 진하게 각인을 시킨다는 것은 교정적 의미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업라이트 맞춰주세요 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한쪽 팔씩 들어주는 거예요. 한쪽 귀저면을 올리고 그렇죠. 천천히 내려주시고 이쪽도 들어주세요. 올리는데 오케이. 우리 선생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진행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불안정하니까 빨리 움직이려고 해요. 우리 몸에 보면 작은 근육과 큰 근육들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빨리 움직여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즉 체형 교정에 관여를 하는 작은 근육들이 수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라고 물리치료사들이 많이 가이드를 하고 있을 겁니다. 다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벌어져 있으면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 트라이앵글이 좁으면 좁을수록 한쪽 다리를 열었을 때에 조금 더 쉽게 들어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 다리를 천천히 위쪽으로 들어주실까요? 라고 해서 요거는 동료가 좀 클 거예요. 왜냐? 이 직접적으로 척추랑 개연성이 있는 게 이런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주시고 반대쪽도 같이 들어주실게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지금 척추를 바닥에 잘 업라이트를 붙여놓고 한쪽 발과 다리를 들어 올렸는데도 적응이 잘 된다 라고 했을 때 진도를 빼주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똑같은 운동을 하게 됐을 때 머리는 신선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을 안 해요. 근데 체형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큰 자극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적으로 진도를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쪽 팔이랑 이쪽 다리를 동시에 한번 들어주세요. 그렇죠. 정해진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반대쪽도 들어주실까요? 입체적인 자극을 머리에 쏘아 올려주시면 교정적으로 더 크게 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 팔로 이쪽 무릎을 잡고 밀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손을 밀고 이 손 당겨주고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좋은 근육들과 이 정렬을 맞춰주는 근육들이 커플로 묶여서 같이 운동을 해줄 겁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양손을 동시에 들어주시고 위로 쭉 뻗었다가 하면 훨씬 저항감이 커지겠습니다. 팔이랑 척추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원위치 돌아와 주시고 그렇죠. 한 번 더 둘 오케이 갔다가 천천히 돌아와주고 그래서 이 롤러 위에서의 운동이 생각보다 여러분들한테 효과적인 게 많으실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촉각적 피드백에서 나는 이제 좀 익숙해졌다. 좀 더 이제 실제로 생활하는 거는 서서 생활하고 앉아서 생활하는 게 많다. 즉 누워서 했을 때는 일상생활에 접목시키기 좀 녹아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비슷한 중력에 노출을 시켜주는 게 교정적 마지막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에요. 자, 우리 스쿼트 인간이 만든 운동 중에 정말 좋은 이 피라미드 상위권에 있는 게 스쿼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물리치료실에서 스쿼트 운동을 많이 시켜요. 자, 여기서 스쿼트를 하는데 무너진 위치에서 하는 거는 바르지 못한 자극을 머리로 계속 쏘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척추가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업라이트를 먼저 맞춰주실게요 라고 하고 다리는 그렇죠. 골반 넓이만큼 살짝 벌려주시고 손은 가볍게 그렇죠. 잡아주시고 여기서 엉덩이 뒤로 쭉 빼면서 스쿼트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갔을 때에 오케이. 요게 이런 각을 이루는데 요때 업라이트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뒤에 폼롤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족분들이 있으면 이게 본인 혼자서는 이게 인자기가 힘들어요. 롤러를 갖다 대주고 아니야 그게 맞지 않아 수보야. 자 그렇지 턱 당겨주고 그렇죠. 이렇게 직선 라인을 맞춰주고 그대로 다시 일어나 보실까요? 다시 한 번 더 엉덩이 뒤로 쭉 빼주시고 그렇죠. 초반에 이런 촉각적인 피드백을 주다가 안 닿여 있죠. 이제 닿죠. 그리고 다시 내려 올라오시고 애들이 자전거를 처음 타기 시작할 때 뒤에서 잡아주다가 서서히 떼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려가 볼까요? 그렇죠. 아주 좋아요. 다시 한번 일어나 보시고 이런 스쿼트 동작은 우리가 앉거나 서거나 뛰거나 달릴 때 개입을 하는 근육들인데 여기서 얘를 맞춰준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내려주실게요. 좋아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양발로 잡았을 때보다 우리가 보행을 할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발을 띄고 한 발이 닿여 있죠? 그러니까 모델들의 워킹을 수정하듯이 이제 걷는 것과 유사한 움직임을 만들어주면서까지 수정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아기가 이게 걷지도 못하는데 뛰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한 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롤러를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기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지팡이를 요쪽에 짚는 게 아니라 항상 아픈 쪽 다리 반대쪽에 집어넣는다고 해요. 이게 역학적인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반부에 정렬을 맞추면서 운동을 할 때도 내가 지지하고 있는 다리 반대쪽에 롤러를 놔두고 업라이트를 맞춰준 상태에서 뒤로 쭉 빼주실 거예요. 뒤로 빼고 똑같이 스쿼트 하듯이 쭉 올라오시고, 다시 뒤로 쭉 빼고 올라와 주시고, 이런 움직임들이 개연성 있게 들어갔을 때에 이런 피드백은 일상생활에서의 교정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런 정렬에 대한 이 지식이 많은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라든지 거북목이라든지 현대의학으로서 우리 척추에 대해서는 한 10%밖에 규명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망가져 있는 정렬을 맞춰줬을 때에 디스크 환자라든지 협착증 환자 1000명을 데려놓고 실험을 해요. 했는데 요거를 맞춰줬더니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800명 이상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즉 80%의 가설을 가지고 있는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알려드렸던 이런 자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에 이런 움직임들을 한번 해봤을 때 삶의 질이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오늘 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강연 잘 들으셨나요? 이번 시간은 프랙티스 타임! 강사님께서 알려주신 치료법을 따라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치료법을 통해 여러분의 통증이 완치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을 끝으로 오늘 물리치료 아카데미는 마무리하겠습니다. See ya! 바른 자세 첫 번째 동작입니다. 먼저 몸을 벽에 밀착합니다. 양발을 살짝 앞으로 빼줍니다. 등 척추를 벽에 살짝 붙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등 척추가 벽에서 떨어지지 않는 만큼 팔을 들어 올렸다 내려주기를 반복합니다. 총 12개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총 12개씩 4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른 자세 두 번째 동작입니다. 먼저 양손을 가볍게 양팔 위에 올려줍니다. 두 번째, 발은 어깨 넓이만큼 벌려줍니다. 엉덩이를 뒤로 쭉 뺍니다. 턱은 당겨줍니다. 머리와 등을 일직선으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총 10회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상입니다.